짤막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사행정제도에 관해 공부를 했었어요. 이 인사행정제도라는 것은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엽관주의라는 것은 관직을 수렵한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 저를 아주 열심히 도와주었던, 힘껏 도와주었었던 정당인을 야, 너 공무원 해라, 열심히 한번 해봐, 대신에 신분 보장은 안 합니다. 이게 역관주의 인사행정 제도다. 그러니까 실적주의라는 것은, 역관주의라는 인사행정 제도가 뭐 정당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을 뽑는 건 좋은데,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비능률성이 촉진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좀 지식도 있고 공부 좀 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우리 시험 통해 가지고 공무원 뽑자, 능력과 자격에 따라서 공무원 채용하자, 이게 실적주의가 되는 겁니다. 해서 실적주의를 통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었던 그런 인사행정 제도가 되겠다. 그 대표관료제라는 것은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가 뭐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는 했는데, 특정 계층만 결과적으로 공직을 독점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문제에 삼으면서, 야, 그러지 말고 정부관료제라는 것은 무릇 여러 고른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어야 다양한 계층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정부관료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골고루 뽑자. 이게 바로 대표관료제가 되는 것이에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이 직업공무원제라는 것은 제가 싫어하는 인사행정 제도다. 어리고 잠재성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조직 내 가장 최하위 계급을 부여하죠. 그러니까 폐쇄형 체제를 전제로 하고요, 계급제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재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쭉 승진해 올라가죠, 연공 서열에 따라서. 그래서 최고급의 공무원이 되었을 때 조직 내 모든 일을 쉽게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찰력이 있는 공무원이 되더라. 그게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 고공단 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실국장급 직위를 갖다가 다 고위 공무원단 직위라고 표현을 하고요. 현대행정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처 간의 협력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처 간의 협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려면은 평등한 관계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다 고공단직이라고 정하자. 그래서 계급을 폐지하고 고공단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죠. 이 고공단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공모직위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부처 자율형 직위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요. 개방형 직위 20%, 공모직위 30%, 부처 자율형 직위 50%가 되겠다. 보통 실국장급 직위라 함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도 포함이 되고, 이제 교육청의 부교육감도 포함은 된다. 나아가서 국가직 공무원이다, 고공단은. 그리고 공무원의 유형으로 봤을 때 일반직, 그리고 특정직, 정무직은 안 되고 별정직이 해당한다. 중앙인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의형과 뭐 단독형이 있고,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독립성과 비독립성이 있고, 근데 이제 절충형은 시험에서 그닥 중요하지가 않고 행정사 시험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합의형과 비독립 단독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에는 비독립 단독형에 해당이 되고 국무총리 소속이더라. 독립합의형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형이라고도 불리고, 펜들턴법에서 명시했었던 연방인사위원회가 이 독립합의형에 해당한다. 있는 점만 간단하게 보시고, 공무원의 종류죠.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구분 여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년보장 여부로 상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나뉘고, 사무차장, 감사원 차문차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라는 거.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죠. 개방형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뭐 신규 채용을 할 때 조직 내
어떤 계층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체제, 이게 개방형이에요. 폐쇄형이라는 것은 특정한 계층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 최하위 계층에만 임용시킬 수 있는 제도, 폐쇄형 인사체제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가 있고 공모직위가 있고 그리고 경력 개방형 직위가 있다라는 거,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그거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제 정부 관료제를 갖다가 어떻게 쪼개서 인사 관리할 거냐. 계급제는 계급을 기준으로 수평적으로 쪼갠다.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한 것처럼 수평적으로도 쪼개고 수직적으로도 쪼개요. 수평적으로 쪼개는 기준은 업무의 난이도죠. 하지만 수직적으로 쪼개는 기준은 일의 종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평적과 수직적으로 쪼개서, 즉 고도로 분업화시켜서 인사행정을 하자라는 게 직위분류제가 돼요. 이거를 뭐 딱딱하게 표현할 때는 직무의 특성, 일의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공직을 분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몇 가지 특징을 봤을 때는 직무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의 공정성이 높다든가 전문행정과 지향적이라든가 일만 할 수 있으면은 계층에 관계없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 체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